지금 저녁 8시에 찍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 이모입니다. 오늘 밴쿠버 지금 화요일 아침 날씨 18도이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약간 춥게 느껴집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50대에 저희 남편은 52살이고 저는 50대에 이민 와서 어떻게 1년을 지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그 먼지 닦는 직업을 저는 얻었고 남편은 그 옆집 남자가 넷도어 가이라고 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에 취직을 했는데 이제 하루 가서 120불을 벌어오긴 했지만 너무 문이 무거워서 혼자 못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루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그 익스페리먼트 호기심으로 사실은 오늘 제가 김프랭크님의 댓글을 감명 깊게 읽었어요. 저희가 많은 행운이 따른 것 같다 이민 초기에. 여러분도 그분이 또 다른 댓글도 달았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 그냥 안락함, 그러니까 무난함을 택했다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토론토로 이민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제가 모험심을 좋아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밴쿠버가 뭐 그때 당시에도 세계에서 항상 뭐 3위, 5위 안에 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니까 우리 거기 한번 가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밴쿠버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민자니까 브로셔를 주거든요. 그 틱처를 찾아가지고 남편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건축 분야 이제 다 그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4개월을 열심히 다녔어요. 4개월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이제 졸업식도 하고 이제 거기서 추천해준 데 이력서를 냈더니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있지만 이력서 내는데도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이제 여기는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이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절대 이력서에다 뭐 나이를 밝히거나 사진을 넣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막 사진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막 시겁하고 막 이런 기억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이제 왔어요. 취직이 됐다고 해서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1시간당 25불. 근데 직업이 뭐냐면 건축을 했잖아요. 루프, 지붕 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오라고 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좀 이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좀 더 알아보자, 좀 더 찾아보자. 그래서 그러냐. 저는 뭐 자신 있게 남편이 옛날에 그걸 뭐라 그러지? 고공공포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루프를 할 때는 고공공포증이 없어야 된대요. 가끔 이렇게 밧줄을 루프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본인이 조금 좀 고려해보자 좀 더 이제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교육만 받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 먼지 닦는 직업을 3개월을 아주 심심하게 했는데 제가 원하는 게 저도 아니었어요. 왜냐 저는 이렇게 영어 사람과 어울려서 이렇게 소셜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 집에서 같이 데리고 있던 우리 딸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저한테 열쇠를 주고 문을 열고 너가 알아서 적당한 시간에 네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일하고 먼지 닦고 그 다음에 갖다 쓰고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캐나다에서는 무학자이고 진짜 참
그 능력이 되는 게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밴쿠버에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주로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이민 선배들이 보면 사이트에 이민 온 지 1년 안에 여행 못하면 정말 여행 힘들어진다. 근데 그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 1년 동안은 호기심도 있고 니까 정말 곳곳을 많이 다녔는데 그 다음에는 약간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일도 생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희는 정말 어떤 일도 열심히 했냐면요. 이제 저희 이렇게 사는 분위기 아시겠죠? 이 뒷집에, 옆집에 가려면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널서리 뭐 이렇게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세 식구가. 그랬더니 그냥 넓은,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되면 내년에 사진 올릴게요. 그 수선화 밭이에요. 그래서 그 수선화를 이제 2월 달에 이제 출하하는데 꽃이 피기 전에 그거를 10개씩, 꽃 10개를 묶어서 한 다발로 해가지고 하는데 10개를 묶으면 10센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선화 밭이 상상은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논보다는 그렇게 물이 없어요. 우리가 논에 모내기 할 때 모를 꼽잖아요. 근데 그게 물은 없지만 이 수선화 밭은 질척질척한데 거기서 그거를 커터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엄청 아프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라도 해야 되고 저희가 돈이 그때 이제 400만 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노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약간 임시로 뭐 노동을 하면 우리 먹고 살 건 되지 않느냐 이런 아주 낙천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 수선화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딸이 그때 3살이었어요. 걔도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데 걔가 착 그 진흙밭에 넘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옷은 진흙이 다 묻고 저는 또 걔를 일으킨다고 해서 또 넘어지고 완전히 무슨 수선화 밭에 영화 찍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러면서 웃기기도 좀 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들이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민 간다고 해서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웃기겠다. 이제 이런 상상도 해가면서 우리가 한 3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한 그래도 150단, 200단 정도를 했는데 이제 왜 그러냐. 당장 이건 도저히 우리 아니다. 애는 완전히 진흙투성이고 저도 진흙이 다 묻고 근데 야 그래도 창피하게 오자마자 어떻게 가냐.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을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 200단 정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집에 와서 다시는 이제 그거는 안 하기로 뭐 말 하나만 안 하죠. 그런 어떻게 그 직업을 해요. 못 하죠. 그래서 그만두었고요. 다시 이제 계속 뭐 텃밭도 가꾸고 또 여행도 하면서 그래서 보면 그때 사이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이트가 없어졌는데 가끔 그런 이제 단기 일자리 사람을 찾는 광고가 나와요. 근데 어떤 한국인 오래된 초기 이민자가 이제 그 위슬러의 별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별장을 보수하는 공사를 이제 거기 가서 숙식을 하면서 그 별장에 묵으면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우리 3 식구를 다 받아달라. 아니 물론 남자만 일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묵어야 된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별장에 2주 머무르면서 이제 방을 하나 좋은 걸, 별장이니까 방을 좋은 걸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밥하는 걸 좀 도와주고, 사람이 어디 가도 이렇게 눈치가 있으면 먹고 산다고 이제 제가 바지런하게 이제 밥 같은 거 도와주고 이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갈까봐 이제 같이 끝까지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2주를. 그래서 거기서 재미있게, 저는 여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딸하고, 남편은 거기서 보수공사 하면서 돈 벌고 이제 그런 여행도 했어요. 그러고 저러고 보니까 이제 가을이 됐어요. 저희가 1월 달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놀긴 놀지만 이 머릿속에는 이제 뭘 하면서 살 것인가가 항상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손재주가 좋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이렇게
치료에 치료도 잘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라. 우리가 스탠리 파크에서 당신이 그림 2장만 그려도 먹고 살겠다. 이제 그랬는데 남편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고, 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옆 주변 사람들을, 사실은 저희 그 노부부 중에 여자의 직업이 그 닥터예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으셨으니까 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저희 남편이 사열도 해주고 이렇게 지압도 해주고 하면 이제 많이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 좋아하고. 그래서 와, 당신은 그럼 뭔가 의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화가가 되기 싫으면 당신한테 맞는 게, 그랬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50년 이상 살다가 캐나다 아무리 책을 보고 공부했더라도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말 속으로 저희는 많이 웃었답니다. 왜냐면 여기에 분위기나 시스템이나 이런 뭐 문화나 어떻게 사고 하는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희는 한국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있을 때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직업을 사람들이 선호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선호해서라기보다 남편이 이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당신은 그 의료 쪽으로 하는 게 어때?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더니 남편이 거기에는 조금 이제 솔깃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쪽으로 알아보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보는 과정이 좀 너무 에피소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저희 그냥 그 고정관념, 그 캐캐 묵은 고정관념으로 보니까, 의료 시스템 쫙 보니까 마사지사, 그러니까 마사지 테라피스트, 그 다음에 피지오테라피스트, 카이로프락틱, 그 다음에 그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임상병리사는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그래서 근데 메디컬 닥터는 그냥 우리 생각만 해도 막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딱 고정관념으로 남편하고 저하고 똑같아. 그래도 마사지사, 물리치료사 이런 건 딱 제꼈어요. 그런 직업을 어떻게 우리가 해? 이제 좀 뭐라고 하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저희가 50대 이상이 넘어와서 마사지사는 전혀 우리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리치료사도 우리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의료 쪽으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한의과를 알게 됐어요. 한의사 되는 길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거를 막 100% 찬성하고, 저도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서 기왕이면 전문성을 가지고 살고 싶고, 그래가지고 저희 두 부부가 동시에 한의과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진짜 웃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부랴부랴 이제 집에 우리가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된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도시로, 처음 이제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이제 미리 알아보는 답사도 하고. 그런데 진짜 참 촌사람이 꼭 그 서울 상경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왜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데가 그냥 이렇게 무료 주차해도 되는구나. 근데 저희는 몰라가지고 돈도 없고 너무 쫄으니까 거기 무료 주차라고 써 있어도 영어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데는 무조건 주차료가 비쌀 거야. 그래가지고 저 골목으로 차를 몰고 막 주택가에 가서 그 주차를 하고 걸어서 대학 사무실에 가서 등록을 하고 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예, 오늘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다음에 더 자세히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 영상을 제가 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소중한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중간중간 그때는 어떻게 했냐 디테일을 연하시면 제가 개별 영상을 또 찍어서
성의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